네, 대회 준비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올리는 취지는 이렇게 하면은 뭐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과정보다는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경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어떤 결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회 준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회까지 봤을 때 4일에 1kg씩을 감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분화된 구체적인 좀 그런 계획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산해 봤을 때 아마 4일 동안 1kg씩 감량. 네, 전에 칼로리 소비를 통한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은 기준점은 필요하고 목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4일 동안 1kg를 감량 못했다라고 하면은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이거나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봐야겠죠. 분명 뭐 방법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나눌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요, 목표를 선정했을 때 일단은 흔들리지는 않아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얼마만큼 더 노력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헬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년 정도 운동을 한 경험이 있으면 대회 준비를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의 시간에서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극한의 상황을 계속 견디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일단 대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상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크게 내 지식이나 상식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들 유튜브를 보고도 많이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극단적인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그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뭐 먹는 거에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섭취된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면은 이건 빠지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시즌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방을 많이 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방을 빼는 운동이 유산소예요. 그럼 유산소 양을 늘리시면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정도는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리가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뭐 주말에는 6시간까지도 늘릴 만큼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준비? 마음가짐?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힘들 거는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것 같은데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강도 조절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 운동에 관한 부분은 뭐 제가 이제 헬스 15년 차인데 뭐 15년 치고 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15년 차인데 불구하고 몸이 안 좋다. 근데 내가 몸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15년 기간 동안 강도를 세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꾸준히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분명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내가 왜 그 선까지만 했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마 더 힘들었으면 더 다른 거를 더 잃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타협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라는 운동을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생각해보시면은 상식선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정작 우리가 대회 준비할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영양학하고 생리학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빗대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다이어트 시즌에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되게 많이 안 좋게끔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단백질 양만 많이 먹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단백질, 그러니까 근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은 적정한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단백질도 에너지의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비율 자체 뭐가 더 나쁘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이 중요한 거지, 너무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때 안 좋다, 지방은 안 좋다,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은 기본적인 틀만 알고 계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아, 이번에는 내가 너무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몸이 이렇게 골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빼짝 고른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충족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전 영상에서도 대회 다음날에 더 몸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의 양에 대해서는 먹어라 마라 이것보단 적당한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만 하잖아요. 적당한 양이 중요한 거고, 적당한 양인 줄 알고 먹었는데 체지방이 는다라고 하면은, 체지방이 느는 이유는 잉여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와서 소비가 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저장이 됐기 때문에 체지방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유산소량을 늘릴 건지 아니면 먹는 양을 줄일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방법론에 있어서, 트레이닝 방식론에 있어서 이것도 아까 이제 기본적인 건 뭘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한 예로, 예전에 운동 유튜버에서 후방삼각근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등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로로 해서 이제 등 가운데, 그러니까 견갑을 모은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데, 등줄기를 모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등줄기를 모은 상태에서 팔을 당기면 사실상 중앙승모근, 등줄기 양 옆에 있는 근육, 중앙승모근에 더 수축이 많이 돼요. 근데 해당 영상은 후방삼각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방삼각근에는 어떤 경우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냐면, 등줄기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고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을 판판하게 둔 상태에서 양 어깨가 뒤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윗팔이 뒤로 빠졌을 때 후방 어깨의 개입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극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자극이 큰 건지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셔서 내 운동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헬스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승이 누구냐,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독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줘도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사람들, 아마 3년 이상 정도가 되면은 분명히 기본 틀 안에서 자기만의 운동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였고요. 근데 운동에서 스킬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는 해부학을 알 필요도 없고, 해부학을 알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쉬워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부하를 걸어서 근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에다가 부하를 점점 과부하시키면서 해당 근육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를 키우려고 하는데 다리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운동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대회 과정에 대해서 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면은 빠지는구나 이런 거를 대충 어느 정도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4일 동안 1kg를 뺀다라는 건 전에 칼로리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2500칼로리를 더 소비하면은
어차피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뺄 거기 때문에 더 소비를 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것도 꺼냈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취지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영상에서 보면 체지방은 체중과 다르다. 체중은 근육과 뭐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체중 1kg랑 체지방 1kg랑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지금 지방이 7,700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을 과연 태웠을 때 지방이 1kg가 빠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3주간 해봤지만 얼추 뭐 네이버도 알아보고 모두 알아봐서 계산이 얼추 맞았기 때문에 4일 동안 1kg를 빼기 위한 이런 이제 플랜을 정한 거예요. 만약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안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더 노력해야겠죠.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운 거를 솔직히 찾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쉬운 거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운동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타협점. 왜냐면 힘든 걸 알고 시작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